네, 첫 번째 코너는 머니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사택에 거주하는 외벌이 가정의 재무 설계 전략을 통해서 또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재무 설계 내용을 한번 속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재무설계의 김현용 FP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사택이라고 하면요, 회사에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좀 짚어보죠. 예, 맞습니다. 제가 8월에 그 지방으로 이렇게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두 가정을 제가 이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그 여수 지역에 가시면 여천공단이라는 그 공단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한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물론 이제 사택을 제공받고 계십니다. 네. 또 한 번은 저희가 충주 지역의 그 공군기지 쪽에서 그 조종사 가족분들을 좀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관사라고 하죠. 관사를 이제 제공받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이제 제가 뵙고 왔고요. 거기에 대한 상담 사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택이나 이제 관사를 지원받는다고 하면 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이해하면 될 텐데요. 참 좋은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좋은 경우죠. 그래서 미혼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난 참 편안하다. 이제 다행히 이제 뭐 관사를 제공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실제로 결혼도 좀 일찍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이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셔서 이제 기혼자들의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중에 그 네. 돈을 못 모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앞서 네. 말한 그 두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 집이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뭐 저축을 하거나 재무 설계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절박함이 조금 덜 하니까 그렇죠.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마음에 긴장감이 없다고 할까, 이럴 수는 있겠다 싶네요.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재무 설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돈의 속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드는 사례지만 이 적금 만기 시점이 오면 차를 새로 이렇게 산다든지 아니면 네네. 잘 돌아가던 여성분들은 이제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요. 예. 특히나 이분들은 거기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건 좀 심리적인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계획성 있게 또 지출 통제를 하고 나시면 아까 처음부터 너무 유리하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재무 구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재무설계사 분들이 나오셔서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목표를 빨리 그렇죠. 정확한 목표를 가져라. 네.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겠다 싶고요. 어찌됐건 계획이 무엇보다도 참 네, 먼저 맞습니다. 급선무겠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이 들으신 얘기일 텐데요. 정말 그 재무 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어떤 지출 계획도 있고 투자 계획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계획은 재무 목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목표에 따라서 소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장 쪼개기 뭐 이런 부분들도 이런 네. 재무 목표가 명확해질 때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재무 목표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두 분 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네. 앞서 말한 그 여수 지역 쪽의 그 이제 직장인분 여천공단에 예, 사택을 맞습니다. 제공받고 계신 분이요. 예, 그분의 사례 그 가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화면을 보시면 그 40세 남편과 그 38세의 부인 그리고 이제 8살 난 딸이 있는 가정입니다. 예. 이분들의 이제 최우선 재무 목표는 이제 자녀 교육입니다. 그 대기업들은 이제 그 복리후생 제도가 좋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큰 힘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교육비라는 거는 이제 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이제 네, 그런 네. 부분도 만만치 않고 또 만약 이제 자녀의 교육이 끝나기 전에 그 경우에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의 지원은 끊기게 되고 맙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불안해하셨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에 대비한 이제 교육 자금 마련이 가장 큰 관심사셨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은퇴 후에 대해서는 의외로 수도권 쪽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은퇴 자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에 대한 보장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점검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살고 계신 곳인 여수가 아닌 그렇죠.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계셨는데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 자녀 부분 때문입니다. 이제 나중에 은퇴 시점 됐을 때는 이제 대학 진학도 수도권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네, 또 그럴 이제 수 있겠죠.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역시 수도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가고 싶어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지금 뭐 여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박람회 유치다 뭐 이래서 많이 집값들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오를 이제 여지는 없다. 그래서 네네. 이제 돈을 벌고 이제 부동산을 통해 살려면 이제 그런 부분은 여수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쪽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아무래도 얘기들을 많이 수도권이 하셨습니다. 낫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우선 일단 정리가 됐고요. 이 가정의 그 위험에 대한 보장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사에서도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지원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여러 가지 보장들, 복리후생들이 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네. 이제 단체 보험의 형태로 이런 보장들을 특히 가족의 상해 같은 부분들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또한 이제 가장부는 종신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망이나 질병에 대한 보완도 이렇게 잘 보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부인의 경우가 문제였는데요. 이제 따로 직장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셨고,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단체 보험 형태, 네. 상해에 대한 보장을 이외에는 어떤 따로 질병 의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셔서 이제 그런 쪽을 따로 준비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재무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그렇죠. 좋겠는데요. 네. 이 가족의 이제 재무 상태에 대한 건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이제 CMA 이미 잘 활용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한 1,350만 원 꽤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여유 자금이긴 한데 이제 어디에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계속 쌓여가고 있는 형태라서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금융자산을 보시면 이제 상호저축은행과 주택 청약저축, 그리고 신한생명 쪽에 이제 VUL, 변행 유니버셜 상품은 이제 계속 적립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산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농협의 조합원 예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3천만 원을 거치로 지금 넣어둔 상태셨습니다. 네. 대부분 금리형이고요. 변행 유니버셜도 원래 투자가 되는 상품인데 채권의 비중이 60%나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됐었고요. 이제 자동차 고정자산으로 1,300만 원이 있어서 전체적인 자산은 7천만 원이 넘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는 전혀 없으신 상태고요. 아, 그렇군요. 재무 현황은 저런 상태고. 예. 그렇다면 현금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던가요? 가계부를 이제 너무 꼼꼼하게 써주셔서 네. 아, 좀 그래요? 이제 방송에서 그걸 자세하게 오픈해드리긴 그렇고요. 이제 간단하게 현금 흐름을 단순화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이제 변경 전 지출 현황이 나옵니다. 생활비는 이제 교육비 부분이 가장 컸는데 교육비 부분을 포함한 생활비가 이제 전체 소득 330만 원 중에 187만 원입니다. 네. 네, 이제 급여를 먼저 보면은 이제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홀수달하고 또 8월과 12월 이렇게 두 달을 포함해서 총 8개월 정도가 이제 상여달로 이제 추가적인 돈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였고요. 330만 원이라는 게 그 평균액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성과 보너스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적게 많이 이렇게 좀 그때그때 다르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연 단위로 이제 목돈 운용하는데 향후에 이렇게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네. 지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육비 부분이 가장 비중이 높은 상태였고 이제 생활비가 이렇게 187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생활비 자체는 불규칙적이었어요. 187만 원 훨씬 넘어설 때도 있고 훨씬 적을 때도 있고 거기에 따라 아까 봤던 CMA 잔고가 계속 변해가는 이제 그런 형태셨고요. 그다음에 여수 상호저축은행, 이제 여수니까 아무래도 예. 6.6% 정도의 이율이었는데 이제 월 100만 원씩 이제 2년 만기로 지금 현재 1년 정도 불입 중이셨고요. 예. 이제 청약저축은 이제 10만 원씩 그리고 네. 변행 유니버셜에 20만 원씩 저축하고 아까 종신보험 가장의 종신보험료는 이제 13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 대부분의 목돈을 마련해가고 계셨고요. 이제 나머지 잉여자금, 아까 CMA나 이런 쪽에 있는 잉여자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만 하면서 그대로 이제 묶어두고 계신 이제 그런 상황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현금 흐름은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김영 FP께서 보시기에는 이 집안의 이 가정의 재무 상태는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소득 대비 이제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부분인데요. 네네.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보니 56.7% 정도의 생활비가 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쓰시는 비용이 반이 넘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시고요. 또 그나마도 정확하게 생활비가 산정이 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출에 대한 통제가 가장 이제 먼저 우선시 되셔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저축이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네, 상담 후에 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면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현금 흐름을 제가 한번 이제 어떻게 변경을 시켰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출 총계를 이제 430만 원으로 아까 보면 제가 월 소득을
33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보다 100만 원 더 많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 예. 부분은 이제 좀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예. 이제 그런 현금 흐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상호저축은행 그쪽에 넣은 돈과 이제 VUL, 변행 유니버셜은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인 명의로 이제 연금과 이제 종신의료비보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보장 부분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식형 펀드를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추가를 하였고요. 네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금씩 전체 자산 속에서 이제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한생명 쪽의 이제 변행 유니버셜은 이제 활용도를 좀 변경을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실제 운영되던 이제 펀드 내역을 살펴봤을 때 이제 채권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식형 비중을 40% 미만이었던 걸 이제 더 늘려가는 쪽으로 펀드 교체를 해드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중을 높이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투자의 리스크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의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드렸고요. 이제 향후 이제 펀드라든지 이제 적금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이제 목돈들을 찾게 되셨을 때 그 여유자금 등을 이제 그 이 변행 유니버셜에서 추가 납입 형태로 해서 네, 향후 네. 교육자금이나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무리한 이제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적은 사업비로 이제 변행 유니버셜의 장점을 10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이제 전체적인 재무 목표라는 게 아까 보시면 뭐 교육자금, 주택자금, 노후자금 일반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이제 그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만 이제 제가 이게 재무 구조를 급격하게 이런 현금 흐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뭐 특별 잘못 가입하신 상품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조정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에게서는 이제 현금 흐름보다는 자산 활용, 기존의 자산 활용의 그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그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재무상태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제 우선 이 가정에 필요한 그 적정 이제 비상 예비 자금을 보면 네. 그 6개월 동안의 이제 외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네. 생활비 수준의 6개월 정도 수준인 900만 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CMA를 굳이 하나만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CMA를 네.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투자용 CMA로 450만 원 정도를 나누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900만 원의 비상예비 자금을 별도의 CMA로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의 아까 조합원 예탁금 3천만 원을 활용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세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주식이라는 부분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투자에 대한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제 펀드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의 매력이 있다고 해도 그 투자의 기본 원칙에 따라 목돈을 한 번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3년에 걸쳐서 월 100만 원씩 적립식 형태로 이제 이렇게 자산을 이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받기 전에 네. 흐름도 살펴봤고 후의 흐름도 살펴는 봤는데요. 이 가정의 가장 큰 또 목표 중에 하나였던 네.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는 부분이요.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지금 수도권의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하셨는데 뭐 일단 목표는 부동산은 이제 수도권에 준비를 한다. 근데 지금 당장 하기엔 약간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목돈을 조금씩 그 시드머니라는 부분을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다라는 네.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부동산의 그 주택 시장에 대한 흐름에서 사실은 이제 좀 더 저희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는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국면에서 좀 진정되지 않을까. 네. 물론 1, 2년에 대한 예측이 아니고요.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예측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우선은 시드머니를 네, 네. 마련하는데 가장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이 가정 그럼 여수에 언제까지 근무를 하실 그 계획이신가요? 실제로는 이제 60세 정도가 원래는 은퇴 시점이신데 네. 이제 65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계속 다니실 이제 예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좀 준비해 나가실 수 있는 시간이 약간은 그렇죠.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급격하게 어떤 현금으로 변화시켜 드리기에는 이분들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이제 조금씩